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난리가 났죠. 이재명 대통령 1주택 드디어 팔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이 천하무적 무주택자. 대통령이 일단 무주택자로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좀 가벼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판 것에 대해서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졌고 또 정말 논란이 일파만파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집이 뭐 예전 이제 사저겠네요. 이제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집은 아닙니다. 이제 과거 이제 며칠 전까지 이게 바로 분당에 있는 양지 1단지 금호라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서현역이니까 지금 시범 한양, 뭐 시범 삼성 한신 여기가 이제 분당 중앙공원이고요. 그래서 이 분당 중앙공원을 사이에 두고 지금 여기가 뭐 서현고등학교도 있고 뭐 분당 초등학교, 서현 뭐 초등학교 굉장히 짱짱한 데가 이제 시범이면 그 시범 단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여기도 뭐 이제 초등학교 있고 분당 고등학교 있고 여기도 짱짱하죠. 또 여기도 순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이제 그 동쪽 뭐 북쪽이라고 할까요? 위쪽이 이제 분당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시범 단지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양지 마을 여기 이제 쭉 이쪽 양지 마을들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꽤 뭐 이제 재건축 그러면 분당 재건축이라면 이쪽 시범 쪽하고 양지 마을 쪽이 가장 핵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꽤 괜찮은 입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제 실거래를 확인을 해봤더니 59평형이고 164 타입인데 7월 14일 지금 계약으로 해서 29억 지금 실거래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24층 109동에 24층 뭐 요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64 타입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92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죠. 한 4년 차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이제 재건축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고 이게 지금 29억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판 그 금액인지 요거는 조금 이따 확인을 해드리고 일단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판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 29억이 진짜로 이게 좀 싸게 판 거냐? 일단은 최고가는 30억 3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최고가보다는 한 1억 3천 정도, 1억 3천 정도 조금 낮게 이렇게 판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 자체가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딱 3건, 뭐 전세도 1건, 월세도 2건, 거의 매물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전체가 지금 그렇고요. 한 900세대, 한 918세대인데 900세대 중에서 매매가 3건이면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 164 타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7월 20일 오늘자 지금 확인 매물인데 26층 중에 4층이 31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109동이고요. 아까 109동에 164 타입 24층이었죠. 24층이 29억에 매매가 됐으면 지금 호가 대비해서는 대략 한 2억 정도 싸게 지금 매매가 된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29억 7월 14일 164 타입 109동의 24층 이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집이냐 이거를 확인하려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요게 이제 뭐 등기부 등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양지마을 1단지 109동이죠. 109동 24층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네가 뭔데 아니 대통령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집의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막대 보는 거 이거 불법 아니야?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자, 우리나라는 이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 그것이 누가 갖고 있든, 대통령이 갖고 있던 뭐 장관이 갖고 있던 누가 갖고 있는 것이라도 모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시제도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뭐 주민번호 앞자리라든지 현재 지금 뭐 이제 그 전세로 들어가 있는 뭐 이제 그 집 뭐 거기 이제 뭐 주소라든지 모든 정보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등기 안에는, 등기부 등본 안에는 모두 공개가 되도록 돼 있고, 이게 지금 700원이죠. 700원만 이렇게 뭐 결제를 하면 대법원 인터넷 이 안에 들어가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뭐 그래도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뭐 호수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실의 백구동의 24층까지는 이미 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백구동의 24층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집의 등기부 등본을 제가 뭐 이걸 확인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소유권 이전을 봤더니 제가 편의상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뭐 그 소유, 이건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보셔도 좋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권자라는 건 다 확인을 한 상태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쪽만 지금 하지 않았고, 지금 날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을 산 게 98년 6월 15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6월 23일 날 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유권 일부 이전이 있는데 그게 공유자 지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을, 그게 18년이었죠. 2018년 11월 29일 날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부인 김혜경 여사죠. 김혜경 여사에게 이제 지분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뭐 남편이 혼자 갖고 있다가 나도 공동명의를 해줘, 이렇게 보통 요구를 하면 이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한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증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2분의 1,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가 2분의 1, 그래서 부부 공동으로 반반씩 갖고 있었다. 요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지분의 뭐 중에서 뭐 일부 해서 뭐 다 이전이 된 거, 반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재명 지분의 뭐 전부, 김혜경 지분의 전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받으신 분도 이게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절반, 김혜경 여사가 갖고 있었던 절반이 지금 여기도 절반씩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부부가 공동으로 했는데 7월 14일 날 지금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요게 지금 본계약이고 아시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볼 때 한 6월 한 20일 전후 요때 해서 아마 약정서,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지금 여기도 이제 부부죠. 부부들이 해서 이제 뭐 약정서를 썼겠죠. 약정서를 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서 7월 14일 날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서 결국 14일 날 본 계약, 그러니까 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7월 16일 날 지금 등기 신청을 해서 지금 등기가 이제 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틀 만에, 아니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 이 성격 때문인가? 아니 아까도 뭐 살 때도 보통은 우리가
뭐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3달 있다가 잔금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너무 빠르죠. 7월 14일 날 지금 본계약, 물론 뭐 약정서 쓰고는 한 달 정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7월 14일 날 하고 지금 그다음에 매매계약, 본 매매계약을 쓰고 딱 이틀 만에 지금 등기가 된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틀 만에 등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틀 만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친 날이죠. 등기를 친 날 근저당 설정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근저당은 여기 내용을 제가 뭐 개인 정보가 많아서 빼긴 했지만 뭐 내용을 보면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혜경 여사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근저당권자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이 돈을 뭐 이제 받을 때까지 결국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인 집주인이었던 집을 판 매도인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17억 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억 7천이면 대략 뭐 이자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원금이 대략 한 15억 정도로 보여지죠. 그럼 매매가가 29억이었죠. 29억 중에서 현금으로 14억은 지금 받은 상태고 14억은 받은 상태고 나머지 잔금 15억을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나온 청와대에서 나온 지금 이야기도 보면 매수자의 사정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사정 때문에 15억을 당장 잔금을 못 받으면서 결국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정 때문에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자 그러면 이 잔금 15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해서 나중에 이제 못 받으면 말 그대로 이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이건 근저당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집을 그것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팔면서 이렇게 뭐 근저당까지 설정해서 급하게 집을 팔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누가 봐도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잔금을 다 받고 등기를 넘겨주지 잔금 받기 전에 이게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거 등기를 넘겨주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야당 쪽에서는 뭐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게 바로 매도인 금융 방식이다. 결국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왜냐하면 이 15억을 잔금을 안 받은 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집을 새로 산 분들이 채무자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채권, 돈을 빌려준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아시겠지만 뭐 최대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죠.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또 25억이 넘어가니까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2억밖에 안 되는 거죠. 원래 은행에선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아니 뭐 지금 정부에서는 2억밖에 대출 안 해주게 해놓고는 이렇게 매도인이 그것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채권자가 돼서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꼼수 아니냐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부동산 꼼수다. 자 이런 비판들이 엄청나게 오늘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판을 예상 못했을 리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뭐 옆에 참모진들도 많고 뭐 문의를 해봐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뭐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왜
급하게 이렇게 비판을 예상을 하면서 등기를 넘겼을까라는 것,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살펴드리면, 자, 분당 양지마을 전체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신탁 사업자 승인이 난 날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됩니다. 자, 대략 한 이달 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재 성남 지금 분당 같은 경우가 1015 대책에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에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이때부터는, 그날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소유, 10년 이상 보유,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한 이런 사람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무나 집을 팔 수 있지만 사업 시행자 이게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타이트하게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이분들만, 당연히 뭐 1주택자는 더 말할 게 없겠고요. 요 분들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 해당 아파트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공동 명의로 돼 있다라는 거죠. 아까 뭐 이재명 대통령 아까 보셨지만, 아니 98년에 있으면 지금 뭐 거의 뭐 30년, 28년, 30년 가까이 갖고 있는 집이어서, 아니 뭐 10년 보유, 뭐 5년 거주 뭐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작년 8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재건축 이 공동 명의인 경우에 대표 조합원 한 명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자가 1주택이면서 10년 보유, 10년 소유의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게 지금 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공동 명의인 경우에 대표 조합원 한 명만 뭐 10년 보유 5년 거주면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유자가, 지금 여기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둘 다 1주택에 10년 보유에 5년 거주가 돼야 말 그대로 양도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가 김혜경 여사 보유 기간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소유권 일부 이전이 된 거, 공유자 지분 2분의 1이 넘어간 게 2018년 11월에 증여가 됐고 12월 3일 날 이제 등기가 된 상황인데, 2018년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 김혜경 여사만 보자면 그렇죠. 2018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김혜경 여사 이제 지분이 지금 2026년, 그렇죠. 2026년 7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서 2026년이면 그냥 어바웃해도 8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8년. 그러니까 8년 소유가 되는 거죠. 10년 소유가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잘못하면 이 김혜경 여사 지분 절반에 대해서 현금 청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자들이 안전하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도 중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중개를 하면서, 아니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완전 중개 사고가 되는 거죠. 뭐 조합원 지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게 날짜나 뭐 이런 거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마
중간에서 제안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니까 일단은 뭐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시면 뭐 집값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뭐 다 못 받은 것도 아니고 한 15억 정도 못 받은 거니까 근저당 해 놨다가 나중에 뭐 이거 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에 뭐 이제 바로 그렇죠. 뭐 지정 전에 이제 지정 고시 전에 이제 바로 그냥 해 놓는 게 낫겠다. 아마 요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개 현장에선 뭐 충분히 일단은 가능한 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뒷이야기를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제 아파트를 산 이 매수자 부부가 이분들도 이제 분당에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집을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뭐 이 주소가 이제 뜨니까 등기부등본에 봤더니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라더라고요. 분당에 이제 사시는 분으로 확인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아파트를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아파트를 팔았대요. 팔았는데 아직 잔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잔금을 받아서 주기로 한 거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전세도 그렇지만 매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하잖아요.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 잔금하고 이쪽에 잔금 날짜를 이게 맞추는 게 참 정말 중개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이. 딱딱 맞아떨어지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게 딱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그렇게 뭐 그 동안은 뭐 근저당을 설정해 놨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중개 실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좀 특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뭐 사업 시행자 이제 지정고시일도 가까우고 이렇게 되면 또 현금 청산 문제도 있게 되고 자, 그런데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지금 아직 잔금은 못 받은 상태고 당연히 대통령도 고민이 많았겠죠. 뭐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이런저런 뭐 꼼수다 비판이 있을 것도 감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게 매수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 거다. 뭐 저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은 또 시청자분들 나름대로 또 뭐 이해를 하시고 또 뭐 또 비판을 하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중개 실무를 해봤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경우에 꼭 이게 뭐 대통령 부부의 일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뭐 안전하게 이제 중개를 하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냐? 뭐 이거는 또 뭐 개인적인 생각들이시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 뭐 트위터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집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IMF 이제 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다. 이제 그 양지마을 이제 1단지 금호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서 돈보다도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다.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이제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정책 총책임자 그러면 뭐 국토부 장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정책의 총책임자다. 사실 뭐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것의 책임자이긴 하죠. 그렇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느끼는 부담감 이런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뭐 트위터 X를 통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이 부동산 이거 집값 못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라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물론 지금 또 파는 과정에서 뭐 일파만파 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진짜. 야, 뭐 이러면 또 이런 대로 안 팔면 안 파는 대로 또 팔면 파는 대로 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임에는 분명해 보이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많지만 이제 1주택 뭐 마지막 그렇죠.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이제 천하무적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강력한 집값 안정책을 쏟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마 이제 뭐 아까도 트위터 X에서도 밝혔지만 뭐 애착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집이지만 이제 본인이 판 것은 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제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또 이번에 뭐 이제 근저당 설정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안은 일단은 뭐 시끄러울 걸로 보이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무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값 안정책을 쏟아내기 위한 어떤 본인 개인의 그렇죠. 개인의 어떤 뭐 정비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끝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앞으로 4년 동안 엄청난 안정책들이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집을 판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 제가 또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꼭 구매를 해 주셔서 저에게 뭐 도움이 되라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을 써 주시는 게 참 그렇죠. 번거롭고 뭐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나 이제 다양한 것들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꼭 구매를 해 주셔서 제가 요런 거 확인할 때마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